계약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계약을 하려고 하면 계약계 용어들이 많아요. 용어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계약서 이런 걸 보면, 계약서의 내용에 이제 우리 계약서를 쓰다 보면 계약서에 뭐 1조에 뭐 돼 있고 2조에 돼 있고 우리 그거 잘 읽어보지도 않아요. 보통 읽어보지도 안 하고 그냥 뭐 계약서 이렇게 쭉 쓰는데, 그 계약서 내용에 있는 그 조항들이 중요해요. 근데 중요하는데도 잘 안 읽어봐요. 그래서 그 계약서 내용에 있는 어떤 용어들을 중심으로 보면서 또 계약에 꼭 필요한 어떤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계약서 이렇게 그 내용을 보면 맨 위에는 이제 그 건물 표시, 뭐 몇 번지, 뭐 몇 호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금액이 이제 뭐 전세인지 월세인지 뭐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는 기간이 적혀 있어요. 기간이 뭐 몇 년부터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기간이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용도 변경하지 말라. 이제 용도 변경하면 계약 해지한다. 뭐 전대하지 말고 남에게 계약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고 그 이제 용도 변경 금지, 그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약이 끝나면 원상 회복해라.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임차료가 밀렸다 그러면 정산해서 돌려주겠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해약금 규정이에요. 계약을 하다가 계약을 파기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해약금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규정이 계약 채무 불이행, 계약이 불이행됐을 때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하느냐,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중개수수료 부담, 공인중개사가 고의 과실이 없을 때 계약이 파기됐을 때 수수료는 물어야 된다. 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계약서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 계약할 때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계약할 때. 그래서 그 용어를 제가 하나하나 조금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 이해하시면 아마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구두 계약을 하는데 서로 말로 해서 계약한 게 효력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뭐 효력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구두 계약도 뭐 효력이 있다고 이러는 사람도 있어서, 우리 민법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그게 구두 계약이든 서명 계약이든 다 효력이 있다. 말로 계약한 것도 다 효력이 있어요. 다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점거 문제만 남지, 구두 계약했다고 효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구두 계약도 말로 당사자 간 의사가 합치됐으면 효력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계약금,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이렇게 걸잖아요. 계약금을 보통 얼마 걸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잘 모르는 분도 많더라고. 그것도 계약금을 몇 프로 걸어야 된다고 이렇게 또 법에 규정한 것도 없어요. 근데 통상 관례적으로 계약금은 10%. 그게 뭐 보증금 1억이면 1,000만 원, 뭐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요렇게 그 계약금을 거는 게 통상적인 관례다. 그 통상적인 관례인데 계약금을 10% 안 걸면 안 되냐? 상관없어요. 5% 걸어도 되고 뭐 20% 걸어도 되고, 그거는 당사자 간 합의가 되면 계약금은 약정하기 나름이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10%를 건다. 왜 10%를 거냐? 왜냐하면 계약금을 너무 작게 걸면 계약이 너무 쉽게 파기될 수 있어요. 너무 쉽게.
그래서 보통 이제 10%라는 게 이게 오랫동안 계약을 하다 보니까 10% 걸면 가상 계약을 해지하기가 애매한 숫자다. 그래서 보통 10%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10%를 거는 순간 계약 해지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10%를 보통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10%를 건다. 그래 이제 계약금을 10%를 이제 걸고, 근데 이제 사정이 생겼다. 그러면 해약을 하고 싶은데 그냥 해지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 해약금이라는 규정, 해약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이제 계약금으로 이제 100만 원을 걸었다 이렇게 쳐봅시다. 계약할 때 이제 뭐 보증금 1000만 원이라서 10% 계약금 100만 원을 일단 걸었다 이렇게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100만 원을 걸어놨으니까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그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 계약금 그 100만 원 자체가 계약금 겸 해약을 하려고 하면 손해를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그게 해약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00만 원이. 그 해약하려고 하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해약금이니까 그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계약을 하면서 1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죠? 100만 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100만 원을 이제 받았으니까 임대인이 이제 무슨 사정이 생겨서 자기가 계약을 좀 파기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100만 원 받은 거 그냥 돌려주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100만 원은 받았으니까 그냥 돌려주고, 그 다음에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줘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자기가 10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이 해약금이 되는 거예요. 해약을 하려고 하면 손해를 봐야 되는 금액이 해약금이니까 100만 원은 그냥 그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돌려줘야 되는 거고, 해약을 하려고 하면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줘야만 해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해약은 일방적으로 무조건 해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도금이라는 게 지급되기 전까지,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일방적으로 무조건 당사자들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중도금이 딱 넘어가는 순간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도금이 되게 매매에서는 중요해요. 임대차에서는 중도금을 별로 잘 안 하니까, 임대차에서도 중도금이 있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죠. 그러니까 중도금이 되게 중요해서 중도금을 내는 순간 계약을 일방적으로 내가 뭐 계약금 포기하고, 임대인도 뭐 만약에 1000만 원으로 계약금을 받았다 그러면 중도금이 들어갔다 그러면 5천만 원 준다 해도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금이 지나기 전에는 1000만 원에다 1000만 원 더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중도금이 지급되는 순간은 이게 뭐 배로 주는 게 아니고 몇 배로 줘도 해지를 할 수가 없다. 그만큼 중도금은 중요할 수 있어요. 매매에서는 갑자기 시세가 막 이게 들쭉날쭉 할 때는 그러니까 중도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어서, 그 중도금이 치르느냐 안 치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 차이가 있고, 뭐 중도금이라는 거는 법률 용어로는 이행의 착수라 그래요. 이행의 착수. 이행의 착수가 되면 계약은 해지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가계약금이 뭐냐면, 가계약금은 보통 계약하기 전에 임시로 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집을 보러 갔는데 되게 집이 마음에 든다. 그런데 이제 당장 계약할 상황은 아니고 요거를 좀 붙들어 두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임대인하고 내가 언제 계약할 테니까 요거 남에게 좀 보여주지 말고 이렇게 좀 며칠만 좀 기다려 달라. 또 내가 뭐 계약금 거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와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가계약금을
이제 일부 걸어두고, 근데 그 이제 가계약금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 가계약금 걸었는데 이제 최종 결정자가 이제 부모님이면 최종 결정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계약을 못할 상황이 되면 요 가계약금을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돌려달라, 그런 잠정적인 합의가 되면 더 좋죠. 그걸로 이제 부모님이 봐서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데 사는 당사자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가계약금을 걸어두고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계약하기 전에 마음에 안 든다 그랬을 때는 계약금을 좀 돌려달라, 이런 조건을 걸어 놓았을 때 이제 그 계약금을, 그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가계약금도 계약금하고 준해서 당사자가 그냥 마음이 변심해서 포기하면 가계약금도 못 돌려받는 그런 형태예요. 가계약금이 그런 형태다, 좀 이해를 하시면. 그리고 이제 계약서에 보면 이제 계약이 불이행이 됐을 때 이제 위약금 규정이라고, 그 용어들이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해서 그렇지만, 이제 아까 이제 해약금 이거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다음에 위약금이라는 거는 이제 중도금이 지급이 돼 버리면 제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사자가 이제 중도금이 치러지고 계약이 잔금까지 가서 완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못 이루어지고 당사자 간의 계약이 최종적으로 불이행됐을 때, 그러면 상대방은 불이행된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거죠. 손해배상. 계약금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중도금이 치르기 전께는 무조건 어차피 배액을 상환하고 이 사람은 계약을 포기하고 그럼 끝나는데, 이 중도금이 지나가고 계약이 불이행이 됐을 때는 계약금을 뭐 임대인이 받았다고 매꾸로 가져갈 수가 없어. 그를 계약을 해지하면 다 돌려줘야 돼. 돌려주고 다 돌려주고, 계약이 없은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만 청구를 할 수 있거든. 손해배상만. 그 손해배상이 얼마인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서 위약금 약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계약이 불이행이 됐다 그러면 그 계약금을 가져간다. 계약을 불이행하는 사람이 손해를 부담한다. 그 계약금에 한해서 부담한다는 그런 약정을 체결하면 나중에 계약이 불이행이 되면 그 불이행한 사람에게 그 계약금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손해배상을 뭐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애초부터 계약이 불이행이 되면 요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한다고 그렇게 약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임차인이 계약 불이행이 했다 그러면 그 임대인은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임대인이 만약에 그거 계약 불이행이 했다 그러면 임대인이 그 계약금만큼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약정이 있을 때만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지, 그 약정이 없으면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만 별도로 청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위약금 규정이 그런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계약서 전체에 해약금 규정이 어떻게, 내가 계약을 뭐 해약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계약이 불이행이 됐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고, 요런 거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약 단기가 이제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중도금 같은 경우는, 중도금은 보통 우리가 계약을 치르고 난 뒤에 중도금은 보통 통상적으로 50% 계약 총금액의 50%를 계약금으로 중도금으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총 보증금이 1억이라 그러면 중도금은 이제 계약금으로 1,000만 원 내잖아요. 그러면 중도금으로는 이제 그 반이 되려고 그러면 5천만 원 되니까 1,000만 원 냈으니까 4천만 원을 내면 보통 이제 중도금으로 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도금은 보통 50%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통상적인 관례다. 그리고 또 요런 케이스가 있어요. 또 이제 계약 중에 이제 원래 계약금은 10%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0%인데
오늘 계약하는데 만약에 보증금 1,000만원이면 이제 100만 원으로 계약금을 해야 되는데 오늘 100만 원이 없어서 오늘 계약할 때 50만 원만 주고 2, 3일 뒤에 50만 원을 나중에 줄게 이렇게 약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계약할 때 50만 원 주고 이제 2, 3일 뒤에 50만 원 주기로 했는데 하루 지나다 보니까 더 좋은 집이 나타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거 50만 원 줬으니까 50만 원만 포기하고 내가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을까? 50만 원 포기하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자주 생겨서 일부 계약금을 줬을 때 그 일부 중금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거꾸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거꾸로 이제 100만 원 이제 받아야 되는데 오늘 50만 원만 받아가지고 지금은 100만 원인데 50만 원 요금만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요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법원에서는 그거 안 된다. 애초에 100만 원 약정을 했으면 여기 50만 원 미리 줬으니까 50만 원 더 주고 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50만 원 받았지만 50만 원 요금만 주면 되는 게 아니고 50만 원에다가 50만 원 더 주고 그렇게 해야만 해지할 수 있다. 그것도 참조하시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계약상의 일이라서 그 부분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그런 실수는 안 할 거다는 거죠. 그러면 계약 전체적으로 이제 계약의 이제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그다음에 일부 가계약금, 그다음에 일부 계약금 이렇게 줬을 때 어떻게 이제 계약이 되는지 이런 거를 다 이제 살펴봤고 뭐 맨 마지막으로 이제 잔금을 이제 중도금 주고 잔금을 치러야만 열쇠도 받고 그 집에 입주할 수 있으니까 잔금은 잔금하는 행위하고 그다음에 그 열쇠 받는 거 이제 그 키 받고 이 하는 거는 동시이행 관계예요. 동시이행 관계. 그래서 내가 잔금을 치르고 그다음에 이제 열쇠 받고 이제 이렇게 입주하고 그게 이제 동시이행 관계예요. 어떤 데는 뭐 잔금도 안 치렀는데 뭐 열쇠 먼저 주세요. 뭐 짐 좀 넣게요. 뭐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요. 근데 그거는 임대인 입장에서도 잔금 나중에 치른다고 그랬는데 집만 다 넣어놓고 잔금 안 치를 케이스들이 흔히 이제 종종 일어나서 임대인은 항상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주고 요런 게 동시이행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열쇠를 임대인이 미리 안 줬다고 뭐 섭섭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입장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순리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돈을 주고 받을 때 이제 현금으로 주고 받으면 영수증 잊어버릴 수도 있고 막 이래서 가능한 계약금 이체할 때 잔금 이체할 때 가능한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임대인도 보통 이제 뭐 부부가 남편 명의로 돼 있는데 부인 명의로 넣으면 또 그것도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게 이제 명의자 그 통장으로 넣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렇게 계약을 하면 아마 계약상에 큰 애로사항이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돼요.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계약을 하면 계약상에 큰 애로사항이 없다. 그리고 이제 계약 끝나면 이제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신고는 보통 뭐 14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 뒤에 항상 이제 확정일자를 찍어줘요. 그거를 다 마쳤을 때 이제 내 보증금이 보호될 수 있는 거라서 전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두고 그렇게 해야만 계약이 끝나는 거라서 그런 걸 하나하나 꼼꼼히 좀 이렇게 챙겨서 그렇게 계약하면
남의 도움 없이도 계약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